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확보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의 최대의 적을 꼽으라면 막강한 반대 세력도 있을 수 있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둘 다 해당이 되지만 더 센 거, 더 우리의 적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아무리 센 반대 세력이라고 해도 지금 어느 정도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협상의 여지를 열어주고 있거든요. 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 제재 우선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연방 인사 인준 절차를 우선 처리하면서 클래리티 법안의 표결이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클래리티가 제일 중요한데요. 미국의 상원 입장에선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상원은 쟁점 법안을 한 번에 하나만 처리하는 관행이 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안 처리 하나만 하더라도 찬반이 오가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세 개, 네 개를 묶어서 한 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8월 8일 여름 휴회 전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가 조금 불투명해졌다라는 비보가 전해졌는데요. 자, 그러면 클래리티를 제낀 이 법안들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잠깐 상식적으로 알아보면요. 러시아 제재 법안이 있었죠.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상원의원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돌아가셨고, 이분이 친이스라엘 의원이자 친우크라이나 의원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라든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이 린지 그레이엄 장례식 이제 참석하려고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친 우크라이나 의원이면 러시아는 어떻게 대할까요? 당연히 제재를 하겠죠. 그래서 대러시아 제재를 법안을 담당을 했던 굉장히 막역한 역할을 했던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뭐 석유 제재를 하고 뭐 자금줄을 끊어야 되고 이 법안을 조금은 더 빨리 처리하자. 왜냐하면 이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첫 번째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인사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국장이라든지 법무장관, 지금 토드 블렌치라는 예전에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이분이 임시 법무장관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장관, 마약 단속국장, 연방판사 다수라든지 또 하위직이라고는 하지만 저 윗분들에 비해서 하위직이지 대사나 차관 보급 161명이 무려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들이 지금 많아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한 점심쯤에 알아보니까요.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이 37에서 38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50% 아래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애매하죠. 이 38, 39, 뭐 37 이렇다면 참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법 통과시키기 전에는 상원 의원들 방학 못 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존 튠 공화당의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상원 의원들 세션을 지키게 해라. 방학 가지 말고 의회 자리를 지키게 해라라고 압박을 한다. 언제까지?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통과될 때까지. 아쉽긴 하지만 이게 클래리티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클래리티가 아니라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마라. 방학 없어.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클래리티 법안이 직접적인 뭐 수혜는 아니지만 어부지리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자, 한번 살펴보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통과될 때까지 상원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필리버스터도 폐지를 시켜라.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공화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여기에 클래리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는 시간을 버는 용도고요. 이것 때문에 너네들 집에 가지 마.
근데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다른 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만 일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될 시간을 조금은 확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나온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그럼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공화당 쪽에 유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클래리티 법안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자들의 신분증 조사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는 법이죠.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세이브 액트의 통과 확률이 연내 9%밖에 안 돼요. 클래리티 법안은 이에 비하면 정말 확실한 법안입니다. 이게 그럼 클래리티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 9%밖에 안 된다는 건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이브 액트가 통과 안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이브 액트를 통해서 굉장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클래리티 액트도 조금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다. 이게 우리에게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금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장인을 예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자, 내가 지금 장기 휴가를 갑니다. 한 달을 넘게 휴가를 가거나 혹은 휴직을 갈 때, 어, 뭔가 일을 하기 싫겠죠. 근데 뭔가 남이 해줄 것 같은 일이 있다든지 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 팀장님은 원하지만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먼저 처리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뭉개고 싶을까요? 아마도 후순위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반대로 뭐 팀장님이든 본부장님이든 뭐 회장님이 압박을 한다. 너 이거 하고 가. 안 그러면 방학 못 갈 거야. 그래도 휴가 복귀에도 이거 너가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라고 압박이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위랑 아래는 천지 차이죠. 내가 남은 시간을 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마인드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게 가능은 한 것이냐? 휴회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연기된 적이 있었나? 이것도 중요한 사례 같아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제가 모두 조사를 해보니까 한 6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1960년대 2번 있었던 거, 그건 너무 옛날 거니까 빼기로 하고, 일단 1994년에 무려 19일을 지연시켰던, 연기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민주당에서 했었어요. 공화당만 쓰는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나 범죄 법안 처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휴회를 이제 연기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 자체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회까지 시켰는데 실패가 된 사례가 남아 있으니까 요거를 많이 쓰고 싶진 않겠죠. 이거 늦춰봤자 소용이 없구나. 당시 분위기가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잘 안 썼다. 2005년도에 또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큰 허리케인이 와서 구조 법안을 빨리 해야 이제 구조를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안이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2000년 이후로는 거의 쓰지 않다가 누가 연기 휴회 카드를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2번이나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 7월 달에는 맛배기로 한 14일 정도만 지연을 시켰다. 방학을 휴회를 14일 2주 정도 늦게 갔다.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도 공화당의 원내대표를 이제 좀 압박을 시켜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대한 처리를 좀 지연시켜라. 그리고 트럼프 인선 인준을 적체. 그러니까 지금과 약간 인선 인주 쪽에서는 상황이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는 좀 더 셉니다. 무려 21일이나 단축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공식 기록은 휴회가 취소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주나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한 주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4주를 쉬고 한 주만 나와서 일했다. 그러니까 공식 기록은 취소입니다. 아예 휴가를 못 간 적도 있었다. 역시 이때도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주도자였는데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압박을 시켰고요. 대법관 지명자 등등 역시 트럼프 인선 인준 절차를 진행을 했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보더라도 3번 중에 2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정말 휴회를 연기시켜 버렸어요. 17년, 18년 2번이나 트럼프 임기 시에 발생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그 어떤 대통령보다는 높겠죠. 그리고 이렇게 휴회만 시켜서 예전에 실패로 끝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17년, 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휴회를 했을 때 몇 개의 법안이 올라왔고 몇 개가 통과가 됐는지
총 7개가 올라왔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처리에 대한 다른 법안 요거는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4개가 그래도 통과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7건 중에 4건을 휴회를 연기시킴으로 인해서 연내에 결국은 통과를 시켰더라. 이 전례랑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야, 이거 뭉개기보다는 되든 안 되든 승부를 볼 확률이 조금은 그래도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역대 사례가 있잖아요. 이거 시간을 끌어서 뭉개서 될 거라고는 이 역사가 과거에는 좀 안 됐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승부를 봐야 되고 뭔가 협상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할 확률이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거랑 별도로 코인 기업들의 지금 줄도산이 계속 있거든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이게 또 클래리티 법안과 연관이 있어서 요거도 하나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비트맥스라는 한때 세계 1위 선물 거래소 아더헤이즈가 운영하던 이 거래소가 이제 9월 달에 문을 닫는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비트마트라는 거래소도 이제 폐쇄를 앞두고 있고 어센드 EX라는 거래소까지 포함하면 7월 달에 폐업 거래소가 3곳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3곳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비트맥스는 한때 크립토 파생 상품 시장 50%를 가져갔던 거의 하이퍼 리퀴드나 바이낸스급이었지만 지금은 매각 실패도 있고 누적 벌금도 많고 해서 무려 11년 만에 시장을 철수한다.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풀인이라는 이것도 한때 세계 1위 비트코인 채굴 풀이었습니다. 중국적이었고 해시레이트를 한 20%까지 가져갔는데요. 왜 최근에 망했는고 봤더니 21년도에 중국이 채굴을 금지시켰죠. 그리고 22년도에 유동성 위기 이후로 무려 4년간이나 부실된 이제 실적이 누적이 돼서 망했다라고 하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코인 쪽이 정말 고점에 들어가면 정말 답이 없구나.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구나를 다시 느꼈습니다. 지금 22년도에 그렇게 많이 망했었고 한데 22년도에 살아남았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그게 드러나서 결국 나 못하겠어. 챕터 11 신청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팔아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정말 고점에 들어오면 위험하고 오르는 것도 높지만 떨어지는 것도 정말 심하다. 다시 한번 느꼈던 계기가 됐고요. 또 무브먼트 랩스라고 해서 업비트에도 무브라는 코인 있죠. 그 회사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불명예스럽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마켓 메이킹 계약을 조작을 했다든지 내부자 물량을 은폐를 했다든지 하면서 신뢰를 잃으면서 결국 마이너스 94%까지 폭락이 최근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비트마트라는 거래소 아까 있었지만 여기도 21년도에 해킹을 당했던 이후 그게 아직까지 신뢰도 회복이 실패하고 9년 만에 피해가 누적이 되면서 완전 폐업이 됐다. 스토리지도 어비트에 있는 그 스토리지 맞습니다. 파일코인처럼 분산형 클라우드 스토리지 원조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거의 22년부터 계속 데미지가 쌓였다가 챕터 11 신청을 했다. 다만 풀인이랑 차이가 있다면 풀인은 완전히 청산을 하고 매각을 한다면 스토리지는요. 그냥 챕터 11이긴 하지만 재조직한다. 빚만 터는 거지 회사는 살아남는다라는 건데 사실은 거의 그게 그거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연쇄 부도가 클래리티에 대한 명분을 쌓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암호화폐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셀시우스든 보이저든 FTX든 심지어 FTX는 고객 자산을 그냥 들고 튀었다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객이 맡긴 코인은 고객 자산으로 보호되지 않고 파산 재산에 포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다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고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근데 클래리티 법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이 맡긴 코인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유지를 시켜주겠다. 제가 실제로 클래리티 법안을 알아보니까요. 고객 자산은 분리를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객 자산을 함부로 내 걸로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격 있는 수탁 기관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뭐 비트고라든지 이런 수탁 기관이 지금 뭐 커스터디 기관이 인기가 있어지고 있는데요. 선물 거래소는 제가 보니까 402조 항에 의해서 CFTC의 관리로 자격 있는 수탁 기관에 맡겨야 되고, 코인베이스 같은 현물 거래소도 다른 조항에 의해서 이 법은 조항은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수탁 기관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먹고 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22년도 포함이고요. 막 연쇄적으로 파산이 나오면 연쇄 뱅크런이 나오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문제는 규제 기관에서 그냥 뭐 잘못했다 청문회하고 때리기만 하지 이런 클래리티 법안 같은 자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게 만들어졌다면 테라루나나 FTX 이후에 뭔가 생겼겠죠. 그렇지만 게리 겐슬러가 때리기만 했었다. 그렇지만 최근에 클래리티 법안이 나온다면 규제의 명확성으로 인해서 기관들이나 부자분들이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거래소가 업비트가 망하면 어떡하지? 코인베이스나 이런 큰 데가 해킹 당하면 어떡하지? 여기에 보관이 돼주고 이 수탁 기관들이 책임을 져주고 소유권을 유지를 해준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다면 아마도 큰 기관들, 큰 부자들은 오히려 신뢰성을 쌓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술 더 떠서 클래리티를 반대할 시에는 크립토 점수에 반영할 것이다. 특히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원 의원들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반영하겠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라는 단체가 이분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코인에 대한 각 의원들의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친인지 반인지 클래리티의 반대표를 찍었는지 찬성을 했는지를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결 결과를 공개 평가표에 반영을 해서 A, B, C, D, F 등급을 매겨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부동층 비율, 막 중도층 비율에 큰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법안은요, 사실 양극단에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신시아 루미스 같은 찬성표나 완전 대놓고 반대라는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분들은 사실 큰 영향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 중도파들 이런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갈레고라는 분, 뭐 엘소 브룩스 이런 분들은 지금 중도층에서 B- 정도를 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B-는 엄청 높은 거예요. 거의 친 크립토다. 지금 다 민주당 의원만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뭐 리사라든지 코리 부커, 존 오서프 이런 분들도 C뿔에서 C 정도를 맡고 있는데, 자, 이분들이 대체로 젊은 분들도 있고요. 또 26년도에 다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특히 존 오소프라는 분은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39세로 젊기도 하고 26년도에 최대 격전지에서 또 출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C등급을 받는다?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젊은 분들 위주로 앞으로 종필이 형을 많이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코인베이스의 암스트롱을 많이 볼 가능성이 높을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오래 볼 것인가? 이들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누가 코인의 적인가, 찬성인가, 수많은 정보를 이제 점수까지 매겨서 사람들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조합이 엄청 강력합니다. 또 하나 페어쉐이크라고 있죠. 돈줄을 쥐고 있는 분들, 내가 이 선거를 할 때 이 후원, 친 크립토 사람에게 돈을 풀어줄까? 아니면 이 사람은 낙선 운동을 해버릴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돈줄을 쥐고 있는 이 크립토 단체들의 콤비네이션으로 인해서 클래리티를 만약에 반대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8월 휴회 연기 압박이 클래리티에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수가 일단 하나가 생긴 셈이고요. 또 크립토 기업들의 줄도상과 스탠드 위드 크립토의 압박도 작게나마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닥투닥 거리더라도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이 이번 주에 자주 나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